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왕입니다.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이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는데 우주몽을 꿈꾸고 있습니다. 우주개발 분야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. 작년 초에 세계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 탐사선 창어 4호 때문인데요.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이미 미국과 러시아도 달에 착륙한 바가 있습니다. 심지어 미국은 유인 탐사선으로 1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중국은 달의 뒤편에 탐사선을 착륙시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.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달의 자전주기가 공전주기와 같으므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달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앞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미국과 러시아는 탐사선을 보낼 때 달의 앞면에다 착륙 위치를 지정했습니다. 그 후로 달의 뒷면을 돌면서 뒤편의 사진을 찍은 적은 있지만 실제 뒤편에 착륙하지는 못했었는데요. 그동안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달 뒤쪽은 통신마저 두절되는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입니다. 전파는 직진성이 강해 달 뒤편에선 지구와의 직접적인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. 중국은 창어 4호 발사 시 달의 뒷면에 통신 중계 위성을 별도로 쏘아 올려 중계 위성이 달에 착륙한 탐사선과 통신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통신 기술이 없어서 달 뒤편에 착륙시키지 못한 것일까요? 달 탐사가 한창일 당시인 1960에서 70년대는 그만큼 통신 기술 등이 개발되지 못했었습니다.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인류의 달 탐사 열기가 시들해지고 다른 행성 탐사로 관심이 바뀌면서 달 뒤편에 탐사선을 굳이 보내지 않은 것인데요. 지금의 통신 기술로는 미국과 러시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.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굳이 달 뒤편까지 탐사하는 것보다 다른 행성을 탐사하거나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러시아 같은 우주 개발 강국도 가보지 못한 달의 뒷면을 가봤다고 하면서 중국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달의 뒷면에 탐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알고 보면 미국과 러시아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. 그리고 중국은 며칠 전 우주 운반 로켓인 창정 5호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. 또한 2020년 올해 로켓 40기 이상을 발사해 미국에 맞먹는 우주 강국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우주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겠다고 선포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. 사실상 미국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대놓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. 시진핑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우주몽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. 중국이 바로 당장에 미국의 우주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놔두면 미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유인 탐사선을 보냈던 미국으로서 다시 한번 유인 탐사선 인증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을 방문한 짐 브라이덴스틴 미 항공우주국 나사 국장이 일본 정부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. 세계 패권으로도 모자라 우주 패권까지 거머쥐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시 유인 달 탐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. 이른바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. 그런데 아베 총리가 지난해 5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르테미스 계획에 일본도 동참할 수 없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. 이후 여러 차례 구애한 끝에 미국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유인 달 착륙 외에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달 기지 건설과 게이트웨이로 불리는 달 궤도 우주 정거장 건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결국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. 과거에 미국은 달 탐사와 우주 프로젝트를 비용 때문에 접은 바가 있습니다. 현재 미국이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곤 하지만 우주 개발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분담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일본에게 그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 미국은 일본에게 2024년까지 게이트웨이 건설에 약 2130억엔, 약 2조 3천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며 일본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. 현재 일본의 우주 관련 예산은 400억엔 수준인데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. 단순 게이트웨이 비용만 그 정도인데 유인 달 착륙 비용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미국이 일본을 돈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결국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다 미국이 진행할 것이고 일본은 부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. 현재 국가부채 세계 1위인 일본은 더 큰 빚을 지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
일본도 이러한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일본의 행보를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